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정보, 제대로 된 뉴스를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미디어의 소명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가짜뉴스와 혐오를 조장하는 정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미신을 잡아드립니다 같은 코너를 마련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너에 올라온 잘못된 미신을 보니까요. 마늘을 먹어라, 참기름을 발라라 같은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두 미신, 허위 정보입니다. 잠시 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내용 팩트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제 한 3주쯤 지나가나요? 네네. 예, 다행히 완치돼서 퇴원하는 환자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또 확진자도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어요. 이번 주도 신종 코로나 관련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전히 많이들 말씀하셔서요. 좀 확인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2월 중순 정도가 이제 고비일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상에서는 이제 많으신 분들이 마스크를 쭉 쓰고 다니시고 또 화장실 가봐도 손 씻기 많이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이런 부분 대비가 일상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뉴스톱의 메일이나 댓글 등 통해서 여러 경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도 보내시고 팩트체크 아이템 제안하셔가지고요. 그 내용들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정식 명칭이 정해졌다고요? 네, 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2일 새벽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다가 이름을 코비드-19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비드? 예, 코비드에서 COVID인데 네. CO는 코로나에서 왔고요. 네.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는 이제 2019년 연말에 발표했다고 해서 19를 붙였고요. 예,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그리고 식량농업기구 등과 합의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경에는요.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이름을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또 발음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 있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비드? 네. 어려워요. 네. 코비드-19, 코비드-19. 네, 코로나의 코, 네. 바이러스의 V, 예, 디지즈의 D, 네. 그래서 코비드. 네. 어려운데. 네. 자, 이렇게 요즘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보건기구가 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바빠졌잖아요. 네, 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팩트를 체크해주는 그런 코너를 개설했다고요? 네, 네. 한 1주, 2주 정도 됐는데요. 네. 홈페이지에 미스 버스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요. 네. 거기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혹은 일종의 미신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세척하거나 가글링, 마늘을 먹다, 참기름 바르기 이런 것들이 예방에는 도움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취약 연령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도 있는데요. 네. 보통 노인들과 기존에 천식, 당뇨, 심장병 등의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더 심각함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제 항생제도 효과가 없다고 했고요. 네. 참기름을 바른다. 도대체 참기름은 어디다? 코에다 바른다?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바르면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낫는다. 예방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고요. 별 효과가 참.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바빠진 세계보건기구. 네. 네. 이렇게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주장보다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물론 영어로 질문하셔야 된다는 어떤 막연함이 있긴 합니다만 세계보건기구 같은 신뢰도 있는 곳의 정보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택배를 통해서 뭐 감염이 되지 않을까, 과연 이게 택배가 안전한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요즘 밖에를 많이 안 나가셔서 그렇죠. 더더욱 택배는 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택배는 물론이고 중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택배가 원 제품이 거기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럴 경우에 코비드19를 옮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생각보다 훨씬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택배가 일단 감염 위험이 있으려면은 택배 상자 내에 있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감염자이거나 아니면 상자 자체가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 있어야 되거나 네. 또는 택배가 배송되는 동안에 바이러스가 감염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충족하거나 그중에 몇 가지 충족하면 그런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택배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이건 한국뿐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도 팩트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발 택배로 인한 코비드19가 확산될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일단 CDC에서는 사람은 바이러스를 최대 몇 주 동안 사이에게 옮길 수 있지만은 몸 밖으로 빠져나온 바이러스는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짧게는 몇 시간이고 길어야 뭐 하루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중국발 택배 경우에는 포장부터 통관, 배송까지 진행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2일은 잡아야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 단계에서 택배가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8단계나 9단계나 걸리는 그 배송 절차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세계보건기구도 기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한이나 소포 등 물질 표면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 지금은 신종 변종이긴 한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유축컨대 중국발 택배를 통해서 감염 가능성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중국은 일단 머니까 국제 택배다 보니까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네.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사실상 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네. 국내는 뭐 당일 배송 막 이런 게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 택배에서 가장 빨리 되는 게 보통 퀵 배송이죠. 한 네. 2-3시간 정도면 오는데요. 그게 아닌 일반 택배는 보통 하루 정도는 소요가 되고요. 네. 이를 감안하면은 역생존할 확률은 되게 낮은데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손 씻기. 예. 택배 받은 다음에 손 씻기 하시고 밖에 손 씻기 하시면 아마 거의 다 예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은 이 반려동물에 대한 거예요. 네. 뭐 반려동물 인구가 국내에서도 뭐 1,000만이 넘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대부분 요즘 집들에서 반려동물 한두 마리씩 키우시잖아요.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이 반려동물한테도 옮겨지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 이 논란이 좀 나왔던 이유가 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속 전염병 전문가인 리란 지안이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네. 이분이 중국 CCTV 인터뷰에서 포유류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의 주장이었고요. 이제 이런 주장이 중국 CCTV 공영방송이니까 국영방송이니까 방송이 됐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잡혔습니다. 카메라에. 네.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그걸 또 보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일단 그런 인간과 동물 간 전염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거의 또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학계들의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려면 바이러스와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요. 예. 네. 그런데 사람과 개처럼 이렇게 종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바이러스 수용체가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변종, 아주 특이한 돌연변이 극소수의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감염이 될 수 있는데 네. 아주 낮은 확률 때문에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일단 세계동물보건기구도 역시 유전자 염기 서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 현재 반려동물이 코비드19에 걸린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인간에게 전염시킬 확률은 거의 없다,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간에게 전염시키기는 극히 어렵다. 네네. 네, 이런 결론. 사실 최근에 저희 우한에서 교민들을 태운 3차 전세기까지 지금 국내에 네.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우한이 봉쇄되고 우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봉쇄 직전에 많아지면서 네네. 저희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어요. 그 우한에 버려진 그렇죠. 개나 반려동물들. 고양이 네. 이런 반려동물들 참 네. 안타깝던데 네. 어쨌든 이
잘못된 전문가의 어떤 인터뷰를 과학계에서 다시 한번 팩트체크를 해준 셈이네요. 네네. 자, 다음으로 저희가 팩트체크해 볼 것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이 중국이나 미국의 생화학 무기나 연구실에서 있었던 사고였다. 이게 사실 유튜브에서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사실 저도 이 뉴스를 저희가 한번 다뤘거든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워낙 이게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뭐 수백만 건의 조회수가 나오면서 일종의 음모론도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예, 보통 음모론은 참 사람들이 많이들 보세요. 일단 이게 옳든 그르든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사석에서 많이들 얘기 전해주시는데요. 일단 그 미국 주장을 좀 체크해 볼까요? 이제 미국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의회 청문회에서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는데 우한에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균을 연구하는 중국의 유일한 생물 안전 4급 슈퍼 실험실이 있다. 되게 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실험실에서 코비드19가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한의 중국의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 실험을 했는데 실수 유출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우한 연구소 측은 이번 사태와는 절대 무관하다. 우리 연구소를 걸고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할 때는 근거를 내야 되는데요. 보통 뭐가 없다, 어떤 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거 없다고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논리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런 거를 악마가 없다는 걸 증명한다는 의미로 해서 악마의 증명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악마가 있다고 주장한 측에서 악마가 있다 근거를 대야 그 근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근거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증명도 어렵고 이런 경우가 이제 음모론으로 많이 퍼지곤 합니다. 저희가 소개했던 이 연구소 관련한 그 영상에서는 거기가 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그 주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심지어 여기가 그 사스를 연구하는 데가 아니라 이런 생화학 무기,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둔갑돼서 이렇게 음모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군요. 음모론이 또 퍼지는 게 좀 이렇게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을 드리면 사람들은 거기다 또 붙여서 또 다른 음모를 만들어냅니다. 음모에 음모를 더하고 계속해서 음모가 커지는. 이렇게 중국 말고도 미국 음모론도 있었네요. 뭐 두 강대국이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서 그런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러시아 주요 방송인 채널 1에서 미국 군부가 코비드19를 제주에 퍼뜨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설정 가능한 가설이에요. 그래서 배후에는 또 미국 정보기관이 있고 군부와 제약회사가 같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실행을 했다. 게다가 바이러스가 동양인에게만 치명적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경제가 마비되면 미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고 치료제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돈까지 벌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도 근거는 없습니다. 참 그럴싸합니다. 동양인, 특히 중국인에게 치명적으로 설계된 바이러스라. 참 그럴싸한데요. 왜 이렇게 음모론, 특히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음모론들은 끊이질 않는 걸까요? 보통 이번 경우도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뭐 이런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중에 또 몇 명의 확신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나머지 분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고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전파력도 강하고 많이 퍼지고요. 광신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돈벌이 유리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같은 가상의 단체죠. 이런 단체 연결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저 유튜브는 거의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음모론이 거기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발표했죠. 이게 신종 코로나, 뭐 코로나 이렇게 검색되는 것들은 일단 광고가 붙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 모르시나 본데요. 이런 음모론들을 유튜브에 퍼뜨리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광고 안 붙으니까요. 조회수가 아무리 올라도 이런 거 이렇게 퍼뜨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유튜브에 나오는 주장 한 가지 더 팩트 체크해 볼 텐데요.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중국인 의료비의 건보료 연 5천억 우한 폐렴 들끓었는데 이게 화제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제목 기사를 냈고요. 기사 내용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 건강보험 부담금 중에서 중국인 진료 부담금이 가장 크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내용 중에는 사례로 한 중국인이 3년 동안 건보료는 260만 원만 내고 진료 혜택은 한 4억 원 정도 혜택을 받다. 이런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3년 동안 260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고 4억 원의 의료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 특별한 사례로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가입자도 건보료를 짧게 냈는데 큰 병이 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가. 그렇죠. 아무튼 네. 뭐 이렇게 희귀 질환에 걸리면 사실 네. 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는 굳이 중국 사람이 아니어도 한국에서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죠. 물론 이 댓글에서 난리가 났겠네요. 네,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혐오, 차별 발언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중국인들의 혐오성 발언과 외국인들의 진료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급기 한 온라인 매체가 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 내 봉, 뭐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네. 지난 3년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자그마치 1조 4천억 원이나 된다.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서 병원으로 지급된 보험급여, 즉 혜택이 지나치게 많은 만큼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존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낸 돈으로 외국인들의 그 의료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좀 분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2018년에도 나왔었는데 당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고요. 네. 내용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 눈덩이 뭐 이런 제목이었고요. 건강보험 혜택 누리고 세수 축낸다. 5년간 7,092억 원 적자 이런 부제를 달고 외국인, 재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지난해 2천억 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하고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5년간 7천억 원? 예, 92억 원. 7천억 원이 넘는 적자 사실입니까? 네, 일단 숫자는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는데 이게 네. 제목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로 했는데요. 네. 내용을 읽어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가 아니고 외국인 건강보험 중에 지역가입자 부분의 재정 수지입니다. 그 부분이 적자라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네네. 외국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에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다. 네네. 어, 그렇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규정을 했는데 네. 일단 한국의 건강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취업을 하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요. 네. 월급의 6.67%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내국인하고 동일하게요. 네. 재정 수지 부분 한번 팩트 체크해 주세요. 예, 전체로 따져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현황 자료를 보면요. 네.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7년 기준 2,490억 원 흑자입니다. 흑자요? 예, 흑자예요. 2,500억 원 가량 흑자고요. 네. 결국 그 기간 5년 동안에는 1조 1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좀 나눠보면 같은 기간 동안 아까 문제가 됐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3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아서 혜택을 받았던 얘기죠. 네. 5년간 7,092억 적자가 맞고요. 네. 예,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네, 지역가입자는 네. 하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1인당 평균 537만 원을 내고 22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결국 외국인 지역가입자 적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매우도 남은 거죠. 그래서 전체로는 1조 1천억 흑자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는 맞다. 네. 외국인들이 적게 수치 내고 맞다. 많이 받아간 네, 게 네. 맞는데 이 직장가입자들이 또 많이 내고 적게 받았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숫자를 합쳐보면 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료는 어쨌든 흑자. 네, 오히려 저희 내국인 적자분을 메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외국인들의 경우 재정수지가 흑자를 내는 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 이 취업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젊어서요. 네. 예.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렇다 보니 건강보험 가입자 수 역시 고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커요.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비교적 일할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 수치만 봐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한국에서 받은 의료 혜택 비용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보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팩트체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앞서 송영훈 기자와의 팩트체크에서 코로나19를 WHO가 정한 코비드19로 말씀드렸는데요. 송 기자와의 인터뷰가 이 코로나19로 정부가 명칭을 확정하기 직전에 녹음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번 감염증의 정식 명칭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는 코너죠.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오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유소연 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워낙 저희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어린이 후원 관련한 활동을 하고 계신 곳인데 그래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아동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1:1 결연사업, 가정위탁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 실종아동 찾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요보와도 중심에서 우리 곁에 모든 아동으로 그 대상의 지원의 패러다임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네. 인재양성 사업인 초록우산 아이리더도 그중 하나입니다. 초록우산 아이리더. 어떤 사업인가요? 네, 초록우산 아이리더는요,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이 재능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 기회와 재능 기회를 제공하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자신의 재능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아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정이 어려워서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펼치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해서 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다. 네, 참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올해 고2가 된 박준영 군입니다. 준영 군의 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쿼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2에 올라가는 박준영 군. 준영 군이 어떻게 이 스쿼시 선수가 되기로 꿈을 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준영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스쿼시를 하는 형을 따라서 취미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스쿼시반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할 수 있었는데 스쿼시를 너무 하고 싶었던 준영이가 코치님께 사정사정해서 남들보다 1년 빠르게 2학년 때부터 스쿼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준영이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였는데요. 스쿼시라는 운동을 접하고 또 그것에 열중하게 되면서 가정폭력의 상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정폭력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이런 폭력을 좀 휘두르는 것을 눈앞에서 봤을 테고 대부분 이런 가정의 친구들이 본인도 좀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런데 이 스쿼시 운동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인데요. 지금 이 준영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아버지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요.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준영이 어머니께서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현재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준영이 형제를 키우고 계십니다. 준영이가 아까 형이 하는 거 보고 스쿼시를 했다고 하는데 형제인가 보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물론 아버지하고 이제 떨어져서 산다니까 더 이상의 이제 그런 가정폭력을 목도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고2
또 형이니까 형은 아마 더 뭐 한두 살 더 나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스쿼시 운동을 하는 상황이면 보통 이렇게 운동이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가 더군다나 편찮으시면 이 정부 보조금만으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준영이 어머니께서는 현재까지도 사실 몸이 많이 또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는 준영이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운동을 하며 잊어가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원하는 걸 마음껏 지원해주고 싶어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 늘 안타까워하시고 계세요. 네. 그럼에도 이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준영이는요. 스쿼시에서 재능을 보여서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 네. 뚝심 있는 에너지가 아주 빛나는 학생이거든요. 하지만 준영이가 집안 사정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난 내 길을 가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우직하게 운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네. 그런 준영이의 마음이 닿아서 지금은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스쿼시에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준영이의 어머님도 아직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만 네. 그래도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조금씩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참, 준영이, 그래요.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준영이가 이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에 선정된 친구라고 들었잖아요. 네네. 이 아이리더에 선정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년 10월쯤 아이리더 공고를 저희가 내고 있고요. 네. 학업, 예술, 체육 분야에서 재능을 갖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선발 과정을 1, 2, 3차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1인 최대 연간 1,000만 원까지의 재능 개발비 지원과 네. 사회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또 아이리더와들의 모임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리더로 선정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한 60여 명의 친구들이 선발됐고요. 그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재능 개발비, 재능을 보조할 수 있는 체력 증진비, 네. 재능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소 대여비, 네.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음식, 영양제 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 교통비 등으로 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아이리더로 선정된 이 친구들,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지 그 가정의 어떤 생계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겠네요. 네. 이건 순전히 아이들의 재능을 목적을 두고 재능 개발을 위한 연간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네. 점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실현을 위한 활동들, 그에 따른 비용들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연말에 그 공고가 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2020년 아이리더들은 이미 선정이 끝났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내 주위에도 정말 재능이 있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초록우산 아이리더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리더가 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기르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 생계비 자체는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 준영이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준영이가 스쿼시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는 너무 잘 됐지만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후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준영이가 걱정 없이 운동을 하고 스쿼시를 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에는 후원 전화 1588-1940으로도 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후원 전화 1588-194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전화인데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혹시 우리 준영이 그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급 국가대표 스쿼시 선수가 한 명 박준영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한번 밀어주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준영 군 만나봤습니다.
힘겨운 시절을 스쿼시라는 운동으로 극복을 했고 지금은 국가대표의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체육계를 이끌어갈 준영 군에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와 후원전화 1588-1940으로 전화하시면 준영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함께 마음 나눌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였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유소영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라디오 YTN 2월 16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마룬5의 메모리스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